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서 5,380만 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디지털 자산운용사 코인쉐어즈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전체 유출 규모의 80% 상당인 3,750만 달러가 순유출됐으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쇼비트코인 상품에서도 1,040만 달러가 순유출됐다. 이더리움 상품에서는 1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다중자산 투자에서는 지난주 670만 달러가 유출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유입은 카르다노, 트론, 샌드박스로 각각 50만 달러, 23만 달러, 20만 달러의 유입이 있었다. 바이낸스는 50만 달러의 유출을 기록한 유일한 알트코인이다. 출처 코인쉐어즈 블로그 코인리더스다. 북한이 2017년부터 작년 말까지 사이버 공격으로 일본의 암호자산 7억 2,100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미혼게이자이 신문이 블록체인 분석 회사인 엘립틱과의 공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15일 보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 북한이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화폐 23억 달러의 30%에 해당한다. 북한이 일본에서 탈취한 가상화폐는 2021년 북한 수출액의 8.8배에 달한다. 일본에 이어 베트남, 미국, 홍콩 순으로 북한의 많은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가상화폐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보안이 허술한 사업자가 많은 일본과 베트남이 북한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미국 서법당국이 거래 플랫폼을 상대로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는지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국가가상화폐 단속국의 최은영 국장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범죄 행각을 벌였거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업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PT에 말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초 가상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식별, 제거하기 위한 국가가상화폐 단속국을 신설하고 한국 개인 최 국장을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 최 국장은 특별 요주의 대상으로 가상화폐 믹서와 텀블러 기능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목했다. 믹서는 암호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자금 세탁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텀블러라고도 불린다. 최 국장은 이들 기능을 제공하는 거래소들은 다른 범죄 행위자들이 쉽게 범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거나 명백히 문제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게 한다며 플랫폼 집중 단속으로 승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중 단속만으로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자금 세탁 외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 법무부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 통로라는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최 국장은 거래 플랫폼 이슈 외에도 가상화폐 관련 투자 사기와 관련해도 수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 연방수사국 통계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기 관련 피해 자금 규모는 2021년 9억 달러에서 지난해 25억 달러로 급증했다. 사진 왼쪽부터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 어트건 타타르 몽골 기자 총연합회 회장, 엠크타이반 파트쿠 몽골 웹사이트 협회 회장 퍼블리시, 몽골 기자 총연합회와 몽골 웹사이트 협회는 14일 디드 기자증 도입 및 블록체인 기반 웹3.0 생태계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모아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5일 퍼블리시와 몽골 기자 총연합회, 몽골 웹사이트 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몽골 기자협회 프레스 아이디 구축 지원, 블록체인 기반 웹 3.0 뉴스 생태계 지원 및 상호협력, 중앙아시아 권역의 블록체인 기반 뉴스 생태계 개발 및 교육 지원 등을 골자로 MOU를 체결했다. 이 모아를 통해 지난 협력 사항을 기반으로 프레스 아이디 도입 지원, 퍼블리시 링크 서비스 시범 운영을 연내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 목표를 구체화했다. 어트건 파타르 몽골 기자 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MOU 이후에 퍼블리시와 긴밀하게 교류를 해왔기에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몽골 언론계 역시 이번 교류 협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이자 몽골 언론계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엠크 타이반 바트쿠 몽골 웹사이트 협회 회장도 지난 MOU 주요 사항을 회원사와 공유하였고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며 몽골의 인구는 적지만 젊은 층의 인터넷 활용도 왕뉴스 이용이 매우 높고 퍼블리시의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콜 생태계가 독자, 기자, 언론사 모두를 구성원으로 삼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 모아를 계기로 몽골 언론 매체들 역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몽골 기자 총연합회는 몽골 주요 언론사들의 기자들이 참여하는 몽골의 대표적인 언론 현업단체로 몽골의 21개 지방과 2개 도시에 총 23개 지회를 두고 있다. 또한 몽골에서 활동하는 모든 언론사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며 약 4,000명의 기자가 참여하고 있다. 몽골 웹사이트 협회는 연합회의 산하단체로서 몽골을 대표하는 언론사 5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는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 몽골 기자총연합회와 몽골 웹사이트 협회의 관심과 참여, 혁신을 위한 노력의 경의를 표하면서 올해 연말은 퍼블리시 피드 기자증이 몽골 언론계에 도입되고 퍼블리시 링크 서비스가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몽골 미디어 산업과 중앙아시아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퍼블리시는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분산신원증명 기반 기자증을 개발해 3,000명 이상의 기자가 이를 발급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69개 언론사가 퍼블리시의 블록체인 기반 웹3.0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미 전 세계 시가총액이 조를 넘는 유니콘 기업과 혁신 프로젝트를 탄생시키는 큰 힘이 되었다. 2021년 설립된 비트메이크는 팀 핵심 멤버는 두바이와 실리콘밸리의 파생상품 거래, 전통 금융과 인터넷 회사 출신이다.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팀의 지리적 및 자원 이점을 활용하여 크립토 시장에 등장했다. 불과 몇 달 만에 비트메이크 플랫폼 사용자 수가 100만 명에 돌파했다. 비트메이크 팀은 지속적인 플랫폼 업데이트하고 팀의 노력에 따라 사용자 수량이 기반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2022년 말 비트메이크는 두바이 왕실 구성원들로부터 $5천만 투자를 성공적으로 받았다. 비트메이크 마케팅 이사 데이비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UAE의 가장 유리한 장점은 바로 경제 시스템의 일부가 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적이고 유연한 비즈니스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두바이는 개방 정책을 통해 전 세계 블록체인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여 미래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선을 촉진하고 있다. 2023년 2월 최신 연구에서 두바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센터로 지정되었다. 웹3 블록체인 분야에서 두바이의 미래가 밝다고 설명했다. 2022년 2월 두바이는 가상자산에 관한 중요한 법률을 공포하여 가상자산 규제기관을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 위치한 독립규제기관으로 설립하여 거래소, 지갑, 발행자 및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감독한다. 두바이 버추얼 에세트스 레귤레토리 어솔리티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파이낸스, 크립토닷컴, OKX, 후오비 글로벌, 코마누, 헥스트러스트와 같은 글로벌 거래 플랫폼과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전 세계 11개 이상의 거래 플랫폼이 바로 면허를 취득했다. 작년 7월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햄던 빈 무하메드는 트위터를 통해 두바이 메타버스 스트래터지 일자리 창출을 발표하고 두바이 경제에 $40억 기여했다. 햄던 빈 무하메드에 따르면 두바이에는 현재 1000개 이상의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관련 회사가 국가 경제에 $5억 기여하고 있다. 빈메인 마케팅 이사 데이비드는 비트메이크가 $5천만 투자를 받은 후 2022년 말까지 회사는 새로운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 투자 기금은 비트메이크의 자본 지원을 제공하여 글로벌 확장 및 제품 혁신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23일 아랍에미리트 장관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자유기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가상자산이 두바이의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2023년에는 가상자산을 국가 무역 정책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가상자산과 시장 참여자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두바이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걸프 국가의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와 안전에 중점을 둘 것이다. 필요한 올바른 법과 규제 시스템을 함께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두바이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두바이의 요구에 부합하는 웹3 산업의 레이아웃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여전히 웹3 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최근 호재가 빈번한 홍콩, 그리고 웹3 아시아의 중심지로 알려진 싱가포르 웹3 산업 레이아웃의 경쟁에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 중 두바이는 웹3에 대한 정책 지원과 비교적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많은 시장 참여자를 끌어들였다. 두바이 왕실 개인 사무실은 비트메이크는 두바이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환 모멘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기준과 더 나은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것이다. 두바이의 풍부한 자본 기반과 비트메이크의 선도적인 가상화폐 연구 개발 기술은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없어서는 안 될 혁신 리더가 될 것이다. 비트메이크의 미래를 낙관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비트메이크의 주요 운영 지역은 터키, 두바이, 러시아 및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이다. 비트메이크는 미국 MSB 라이센스, 캐나다 MSB 라이센스 및 두바이 DMCC 라이센스를 취득했으며 호주, 폴란드, 리투아니아 및 기타 지역에서 라이센스 신청 및 암호화 비즈니스 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국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관련 회사들이 차라리 미국을 떠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미국 CN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유통 중인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등록과 고지 의무 절차가 한층 까다로운 증권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가상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하려는 당국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며 회사를 외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주요 암호화폐 리플의 경영진은 지난주 세크에 이를 시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엑소더스가 벌어질 경우 첨단 기술의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정치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세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 경영자는 지난주 세크가 몇몇 가상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엄격한 규제와 함께 고독한 성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가 실제로 미국 탈출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허세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라디사 야로바야 사우스햄프턴대 부교수는 CNBC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시장 중 하나라면서 가상화폐 관련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규제 당국이 투자자들 사이에 패닉을 유발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가 코인베이스의 의뢰를 받아버린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천만 명 이상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리플은 2020년부터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며 영국과 스위스, 싱가포르 등을 대상지로 거론했지만 아직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도 지난달 규제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미국 철수를 거론했다가 한 달 뒤 말을 뒤집었다. 다만 미 당국이 사려 깊은 규제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CNBC는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큐크립트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 채굴자의 1일 채굴 수익이 최대 4천만 달러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글래스노드는 오디널스 수요가 급증하자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혼잡해진 것이 비트코인 채굴자의 수익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 NFT인 오디널스는 비디오나 이미지 파일 첨부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첨부 비용은 BTC의 가장 작은 단위인 1사토시이다. 오디널스 자산 민팅 활동은 거래 작업처럼 채굴자의 검증 작업을 한다. 이를 위해 채굴자는 강력한 성능을 지원하는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문제를 처리한다. 네트워크 작업이 많고 혼잡할수록 작업 완료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네트워크가 혼잡하다는 점은 다시 말해 채굴자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채굴 기업 클린스파크는
5월 8일 하루 채굴량이 평균 1일 채굴량 대비 61% 증가했다고 밝히며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 급등을 그 원인으로 언급했다. 심지어 일부 채굴자는 한동안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거래 처리를 위해 비트코인을 새로이 채굴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 모두 오디널스 열풍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오디널스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가 저하돼 비트코인 거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사진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는 이승엄 한국은행 부총재와 삼성전자 MX 사업부 개발실장 최원준 부사장,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선점 경쟁에 나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상용화를 앞당기고자 한국은행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다. 삼성전자와 한국은행은 15일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한은이 발행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 연구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최원준 삼성전자 MX 사업부 개발실장과 이승엄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CBDC는 각국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이나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민간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라는 장점에도 국가 간 거래나 재산 가치에서 아직 법적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과 달리 CBDC는 국가가 공인해 중앙은행이 발행,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머지않아 디지털 화폐가 기존 명목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디지털 화폐 패권을 놓고 이미 물밑 전쟁에 들어간 상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의 2단계 사업에 참여해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 기기가 모두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기기 간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송금과 결제는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탑재된 보안 칩셋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해당 칩셋은 보안 국제 공통평가 기준 CC에서 EAL6 플러스 등급의 하드웨어 인증을 획득,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양측은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등을 활용해 오프라인 결제 시 우려되는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CBDC 기술 상용화에는 스마트폰이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국내 유일한 단말기 제조사로서 한국은행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은 연구 협력 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CBDC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엄 부총재는 삼성전자와 함께 중앙은행 최초로 오프라인 CBDC 기술을 개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활발히 연구 중인 오프라인 CBDC 기술 분야를 한국이 지속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원준 부사장은 한국은행과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가 보유한 고도의 보안 기술력을 디지털 화폐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었다며 양사 협력을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오프라인 CBDC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라이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7% 넘게 급등하며 주요 암호화폐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011년에 탄생한 작업증명 알트코인인 LTC는 15일 오후 3시 13분 현재 코인마켓 탭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전 대비 7.49% 오른 87.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LTC의 시가총액은 약 63.5억 달러로 크롬과 폴카닷 사이에 위치해 있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LTC의 사상 최고가는 410.16달러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ENB 크립토는 라이트코인은 최근 두 가지 주요 이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LTC10 표준으로 인해 더 많은 주소 활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요 이유는 8월에 있을 것으로 알려진 반감기에 대한 과대 광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감기를 앞둔 강세, 기대감으로 인해 라이트코인이 $100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2%가량 상승하며 27,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15일 오전 10시 47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62% 상승한 27,14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3.71% 떨어진 가격이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포테이토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한 주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으며 아직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3만 달러 저항선 위로 상승할 때까지는 시장은 분명히 약세이다. 그러나 약세 모멘텀은 예상보다 훨씬 낮으며 시장이 의지할 수 있는 여러 지지선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트코인 활동의 급증과 BRC20 토큰의 인기 증가는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따라서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업계 애널리스트 등 분석을 인용 비트코인 가격은 한동안 25,000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의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만한 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다소 개선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오른 50을 기록하며 중립 단계를 유지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이 재무불이행을 선언할 경우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응답이 달러, 엔화, 스위스 프랑을 사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금을 사겠다는 응답자는 전문 투자자가 51.7%, 개인 투자자가 45.7%였고 미국 국채를 사겠다는 전문 투자자는 14.0%, 개인 투자자는 15.1%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전문 투자자는 4.8%, 개인 투자자는 11.3%였다. 이어 달러, 엔화, 스위스 프랑, 기타 자산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8에서 12일 동안 637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